어저께 우리가 그 게사과보다 더한 사과가 아닌데 사과라고 우기는 이상한 사과를 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더러웠나 봐요. 네. 그래갖고 네. 이게 이제 그걸 생방으로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귀를 씻고 싶다, 안 들은 귀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뜬금없이 오후에 비공개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비공개 사과가 사과입니까? 네, 예, 일단 네,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윤석열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는데요.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처럼 장관들에 대한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중점을 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요. 뭔 소리야? 놈이 지 국정 운영을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다고 우리 탓을 우리 귓구멍 이상했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지랄 발각을 하더니 아주 이 새끼는 다 봐도 참모 모아놓고 하고 영화관도 맨날 참모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 새끼는 도대체 지한테 국민은 참모 나 오늘 말리지 마. 오늘 노딱 가고 나 진짜 내가 집에서 내가 기도를 겁내 열심히 하고 왔어요, 여러분. 너는 노딱으로 수익이 날아가는 거에 아무런 마음에 아픔이 없겠지. 그래, 이왕 시작한 거 가자, 노딱으로. 아니 미친 새끼가.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정말. 유산균을 드세요. 요즘 유산균이 부족했구나. 많이 매일 드세요. 먹고 있다고요. 오늘부터 2배로 드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건 반응 보고 반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워낙 더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다시 파묻어야 되니까 후에 비공개로 따로 사과도 했어요라고 2번 얘기를 내놓은 거야. 윤석열이 그럴 놈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이중으로 사과할 놈이 아니에요. 근데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공개라서 아무도 몰라. 장관들한테 진실 게임으로 물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거야. 사과했다 카더라 보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모든 언론들이 사과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과했다는 거를 들은 사람 물리적 증거 내지는 증언이 없어요. 장관들한테 진짜 사과를 들었냐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먹기는 했는데 들은 적은 없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개사과지, 개사과. 이거 얘가 완전 얼마나 개또라이냐면요. 우리가 포퓰리즘 얘기하는 과정 중에 마약이다 뭐 이런 개소리까지 쳤잖아요. 이게 원래 준비됐던 대본에는 없던 내용이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지가 흥분하니까 포퓰리즘은 마약입니다. 이렇게까지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그날 보장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개운하게 들어갔지. 근데 오후 되니까 반응들이 막 조중동에서부터 그렇고 여야가 그렇고 국민들 이게 뭔 사과냐 하나만 하는 소리지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비공개로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굴까? 누가 이런 얘기를 뒷수습을 해주는 걸까? 누구겠어? 사고 쳐놓으면은 명실이 반응 안 좋잖아. 가서 저기 사과했다고 빨리 저기 보도자료 뿌리라고 해.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위 관계자가 전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얘기로 이걸 한다는 거는 대통령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내가 힌트를 줬는데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윤석열한테는 비공개로 사과한 걸로 보도자료 나갔어요도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어. 당연하지. 내가 사과를 했다고? 우리 아저씨 바보야. 아무것도 우리 몰라요.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기하지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가 사과를 했었나? 라고 지금 스스로가 멘붕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멘붕에 안 빠져요. 왠 줄 아세요? 이 얘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술 안 깼다고요. 걔는 술 안 깨요. 평생을 안 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개사과를 던지는 건 윤석열의 마음대로 던졌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뒤에 다른 애가 사과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도어 스태핑 빨리 열리고 싶어요. 열렸을 때 기자가 그때 그때 왜 그러면 전반부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다고 후반부엔 비공개로 사과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극노, 대노하겠지.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어떤 놈이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한글로 돼 있어? 왜 난 몰랐지? 아마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국정농단이지, 이 정도면. 정말 지금 윤석열은 바지 중에 핫바지인데 핫바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더한 건 뭐냐면 박근혜는 딱 시킨 것만 했거든요. 대본에 있는 대로만 읽었다고. 얘는 대본을 하면서 애드립을 막 쳐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비공개 자리에서 사과한다 카더라 얘기가 나오는 이런 놈의 단걸 다 필요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다고 해봐. 언론이 사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난리 탄핵시켜야 된다.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러고 지랄 발광을 했을 것들이. 자, 이런 와중에 어제 세월호 기억식이 있었습니다만 오후 3시에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이주 교육부 총리가 가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안 갔어요. 교육부 총리, 총리도 안 갔고요. 2년 연속 불참했고 윤석열도 안 갔습니다. 기사 그래서 보시죠 일단.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불참했고요. 대신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냥 국무회의에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만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무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거 200석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 지금 우리 있는 그 상황에서 저쪽에 반골이 있는 의원들한테 연습 삼아서 야, 우리가 한번 공개해 볼래? 니들이 힘자랑할 겸 이번에 한번 동의 한번 해줘봐 라고 하면 이거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이 정권이랑 상관없다는 논리하에서 이거 해줄 놈들 많아요. 왜? 그거 까면 어차피 검찰이 이거 수사해놓고도 안 한 거 드러날 거거든요. 검찰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갖고 실제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선장. 과실치사. 그것도 지금은 풀려나 있죠. 풀려났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소방관들, 해경들 나중에 가서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검찰이 협조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대통령 기록물과 행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가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나 검찰에 어디까지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사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꺼냈어야 돼요. 10일이니까. 그렇지. 근데 서두에는 이 얘기 안 하고 끝에 말미에 가갖고 뭐 유감 표명했다고 하는데 일단 추모식에 부총리도 안 보냈고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난 아직도 얘가 행안부 장관인 거 알고 정말 놀랬어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추모식에서 개소리를 읊었습니다. 네, 어제 정부를 대표해서 인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뱉은 단어들은 기후위기, 재난관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안전 조치를 점검을 해갖고 세월호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대요.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30년 넘은 배를 개조해갖고, 그것도 불법 개조해갖고, 과적을 해갖고 싣고 다니는데 그게 운행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인공지능이에요? 아이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신속하게 구조자원을 투입 안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허락을 하겠냐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행정 업무만 했었더라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단계예요. 세월호의 탄생과 취행과 이상한 운행과
그리고 사고 이후의 모든 수습까지가 전부 다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근데 이상민이 아직도 진짜 행안부 장관이가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탄핵까지 당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다가 죽었다 살았다 나왔는데 아직도 장관을 짓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인공지능뿐만 이제 앞으로 이제 배들도 자율주행하겠다고 할 것이고, 진짜.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겠다고 하겠죠. 이놈의 정부가 진짜. 5G, 6G 통신을 통해 갖고 구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이제 그냥 미래 기술, 미래 기업들, 미래 먹거리 이런 걸로 갖고 다 버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추모나 그동안에 있었던 동정이나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의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경찰을 동원해갖고 치안을 담당하는 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은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 안에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데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태원 참사도 빤스런 했는데 이거를 세월호 참사 하겠어요? 심지어 얘는 이와 관련해서 탄핵을 시켰는데도 살아 들어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 안에서 진상규명이나 제대로 된 뭐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빨리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현재는 무정부 상태가 맞고